그럼 기체 반응의 법칙 한번 볼게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1808년에 게일 이삭이 발표를 했어요. 자, 게일 이삭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발견할 당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한 경우 뭐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 기체 사이에 부피가 일정합니다. 이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합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 기체 사이에 부피가 일정합니다. 이 기체 사이의 부피가 일정한 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면 반응물이 수소야. 생성물이 산소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돼요. 그럼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해요. 왜? 반응물과 생성물이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 기체니까.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돼요. 그럼 얘는 성립 안 해요. 왜요? 물이 액체이기 때문에. 아하,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가 생성되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되면 성립 안 해. 그 다음에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만들어지면 성립해. 그런데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해서 염산이 만들어져요. 염산. 그럼 성립 안 해요. 염산이 액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요. 그래서 암모니아, 코끝을 찌르는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면 성립해요. 그런데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기체가 나오면 성립 안 해요. 왜요? 탄소가 고체니까. 아하,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반응물이 전부 기체인데 생성물이 액체이거나 뭐예요? 생성물이 기체인데 반응물에 고체가 있으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돼요. 그럼 얘는 이산화질소기체니까 성립해요. 아하, 조금씩 다르군요. 예,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인 경우 모두 기체인 거예요. 모두. 그래서 얘는 액체라서 성립 안 해요. 얘도 액체라서 성립 안 하는 거고요. 얘는 얘가 뭐라서 성립 안 한다? 고체라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하, 기체 반응의 법칙은 쌤이 강조했어요. 기체 더하기 기체가 될 때만. 기체 더하기 기체가 될 때만 성립하는데 이 기체 사이의 부피가 일정해요. 자, 이 부피가 일정한 게 바로 무슨 비입니까? 부피비죠. 그 부피비가 일정할 때 나오는 부피비가 여의계자, 개수비자, 뭐다? 분자수예요. 이거 별 3개 꼭 알아줘야 돼요. 아,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부피비가 개수비이자 분자수비이구나 하는 거 갑니다. 자, 그러면 게일 이삭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때 1803년에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해요.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돌턴이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돌턴의 원자설 1번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해요. 원자를 쪼개는 건 이 우주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랬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10호세기 되니까 원자가 쪼개져.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나와. 원자핵이 쪼개져.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쪼개져. 쿼크가 나와.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 1번 틀렸는데 이 1803년에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하고 1808년에 게일 이삭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돌턴의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럼 이제 게일 이삭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소 기체 두 분자와 산소 기체 한 분자가 반응해서 수증기 기체 두 분자가 생겨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말하는 부피를 네모상자로 설명할게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수소기체 두 분자. 그럼 수소기체 두 부피하고 산소기체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 두 부피가 생겨요.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럼 여기 1 생략하는 거 쓸게요. 써서 이 사람이 2대 1대 2라는 무슨 비? 개수비. 여의계자 개수비가 분자수비이자 부피비입니다. 그래서 부피비를 네모상자로 나타냈어요. 부피비를. 그러면서 뭐랬다? 2대 1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했어. 그러면서 돌턴이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 그러니까 이 네모상자 안에 뭐로 설명한다? 원자로 설명해. 수소원자, 뭐? 산소원자. 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돌턴의 원자설. 돌턴의 원자설의 영향을 받아서 게일 이삭이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 게일 이삭이 기체의 반응의 법칙을.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 원자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산소 원자는 쪼개져야 돼. 그럼 이제 모순이 생겨. 누가?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어. 그런데 돌턴의 원자설의 영향을 받아서 게일 이삭의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산소 원자가 뭐였어요? 산소 원자가 쪼개집니다. 그럼 누구에 위반돼요?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요.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온다? 아보가드로가 나와. 아보가드로가 나와서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돌턴의 원자설이 아니라 나의 아보가드로에 뭐로 설명하자? 분자설. 나의 분자설로 설명하면 돼요. 원자가 아니라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소기체 두 부피와 산소기체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 두 부피가 생성될 때 원자가 아니라 분자, 즉 수소 분자, 산소 분자로 설명하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들어가고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들어가면 되니까 첫 번째, 자, 나의 분자 모형으로 설명을 하면 돌턴의 원자설을 만족해요. 왜요? 쪼개지는 원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을 설명하면 첫 번째 누구를 만족한다? 돌턴의 원자설을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 전후.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으니까 무엇이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도 만족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라서. 그 다음 세 번째, 화합물을 성립할 때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수소기체 두 분자와 산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 두 분자 2대 1대 2라는 중요한 기체 반응 법칙도 뭐합니까? 성립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분자설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때 아보가드로가 힘이 약했어.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나와줬으니까 이 아보가드로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 속에 무엇을 갖는다?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50년 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보가드로 법칙이 화학 원초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이게 맞아. 오늘날 가보니까. 그래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 즉 분자수가 같다. 분자수가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건데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도입이 됐는데 살아있을 때는 인정 안 해줬어. 학회에서 보지식하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람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이 들어가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설명이 나와. 자, 그럼 이제 수소기체 두 분자와 산소기체 한 분자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 두 분자가 생깁니다. 수소기체 몇 분자? 두 분자. 두 분자와 산소기체 몇 분자? 한 분자가 반응해서 수증기 몇 분자가 생긴다? 두 분자가 생겨요. 그래서 2대 1대 1이라는 뭐가 나와요? 분자수. 분자수비가 2대 1대 2. 그리고 여기에서 화학식에서 나오는 여의계자 배수비도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 이게 바로 무슨 비가 된다? 부피비. 그래서 부피비도 얼마입니까? 부피비도 수소기체 두 부피와 산소기체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 두 부피가 나옵니다. 2대 1대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를 풀 때 얘가 수소기체 40ml를 줘. 그럼 수소기체 40ml는 산소기체 20ml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 얼마가 생긴다? 40ml가 생겨요. 2대 1대 1이야. 아, 수소기체 40ml와 산소기체 20ml가 반응하면 수증기기체 40ml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수소기체 70ml를 주면 산소기체는 얼마? 수증기기체는 얼마 생깁니까? 하고 물어. 그럼 2대 1대 2야. 그럼 무조건 수증기는 얼마 생긴다? 70ml야. 똑같아. 그럼 1이니까 얘는 얼마다? 35ml입니다. 2대 1대 2로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어집니다. 내가 수소 얼마? 50ml와 산소 50ml를 주었을 때 수증기는 얼마 생깁니까? 수소와 산소를 50ml를 주었을 때 수증기는 얼마 생깁니까? 50ml 생겨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남는 거는 누구니? 아, 산소가 25ml 남습니다. 이렇게 주면 돼요. 남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아하, 역사적으로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기체 반응의 법칙을 개입이사기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했더니 원자가 쪼개지는 모순이 생겨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고 그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배우는 기체 반응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은 무엇입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야 돼요. 원자의 수는 뭐합니까? 다릅니다. 원자의 수는 달라요. 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조심해요. 시험 문제 풀 때. 0도씨 1기압 10리터. 10리터 속에 자 얘는 누가 들어있다? 산소기체가 들어있어. 산소기체가 3개 들어있어. 자 O2기체가 3분자 들어있어. 3분자. 근데 여기는 0도씨 1기압 10리터 속에 암모니아 기체. 암모니아 기체가 이렇게 3분자 들어있어. 근데 암모니아 기체는 NH3야. NH3. 그리고 여기는 방구뽕. 방구의 주성분이 메테인 기체가 들어있어. 그럼 메테인 기체는 이렇게 3개 있는데 수소가 몇 개 붙어 있다? 4개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아보가드로는 무엇인가 하면 0도씨 1기압 10리터 온도와 압력이 같고 부피가 10리터로 똑같을 때 모든 기체는 산소든 암모니아든 메테인이든 신경 쓸 필요 없이 10리터 속에는 산소 3분자, 암모니아 3분자, 메테인 3분자, 분자 수는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원자 수는 산소 원자는 총 몇 개 들어있다? 6개 들어있고 암모니아
총 몇 개 들어있다? 9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총 몇 개 들어있습니까? 아 얘는 4, 3, 12 12개 들어있고 얘는 몇 개 들어있어요? 5, 3, 15 15개 들어있습니다. 원자의 수는 다르다는 거야. 원자의 수는 다른데 뭐가 같다? 분자의 수. 세분자, 세분자, 세분자. 분자의 수가 같습니다. 요거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에 말장난인데 아보가드로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같은 부피 10리터 속에 세 분자씩 들어있는 분자 수는 같지만 기체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수는 뭐한다?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요게 첫 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나오는 수소기체야. 수소기체 문제 나오면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바로 수소기체 나오는 문제를 바로 풀면서 가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 요제 25쪽에 13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13번이) 되면은 14번도 풀어봐요. 14번도 똑같아요. 14번 아까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똑같아.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로 푸는 거고 얘는 부피비로 푸는 거. 분자 수비로 푸는 거.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13번의 1번은 답이에요. 부피비. 네모 상자 수가 부피비야. 수소기체 두 부피, 산소기체 한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기체 두 부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피비는 2대 1대2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3번의 2번. 수소기체 60ml. 자, 그러면 수소기체 60ml를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2대 1대2야. 그럼 산소기체는 30ml 필요하고 수증기는 얼마 생기겠어요? 60ml 생기겠죠. 그래서 수증기는 60ml 생기고 산소기체는 30ml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소는 30, 수증기는 60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다음 14번 보세요. 문제 푸는 포인트가 반응 전, 반응 후 생성된 기체예요. A, B, C5 여기가 남은 거예요. 남은 거. 그럼 실험 1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1을 보시면 40, 10, 기억 20이야. 기억 20이야. 자, 그 다음에 2를 보시면 2가 문제 푸는 포인트예요. 40, 20, 0, 40이야. 그 다음 3을 보시면 여기에 30, 20, 30이야. 30이야. 여기가 니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 푸는 포인트는 누구입니까? 얘가 포인트야. 내가 못 외워요. 아하, 남는 게 없어. 근데 A 대 B 대 C가 만들어져. 아,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데 부피비가 2대 1대 2대. 아, 부피비는 2대 1대 2구나. 이게 부피비야. 자, 그럼 여기에서 2대 1대 2야. 아, 20이 생기면 얘 20만 필요하겠네. 그럼 A가 20 남는다. 자, 2대 1대 2예요. 그럼 2대 1대 2니까 얘는 얼마나 필요하겠어? 15만 필요하겠죠. 그럼 B가 얼마 남는다? 5 남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번에 B 20 아니고 30. 아, 여기도 30이야? 네. 그럼 여기가 30이면 얘는 얼마 남겠어요? 15 남겠죠. 15. 그죠?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피 B 되겠어요? 질량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A는 20 남고 B는 15 남습니다. 그 다음 A 70과 B 40을 반응시킨대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써요. A 70과 B 40을 생성시키면 얘는 얼마 생깁니까? 2대 1대 2야. 그럼 여기 얼마 생긴다? 70ml 생길 거고 그 다음 얘는 얼마 남겠어요? B는 5 남겠죠? 5 남습니다. 35가
뭐가 가능한가? 자, 그럼 여기에서 답은요. 얼마 생겨주면 돼요? C는 70 생겨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칠판을 지울 동안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12번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암모니아야. 누구 기체하고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질소 기체 N2, 수소 기체 H2, 암모니아 기체 NH3. 그리고 우리 개수 맞추는 거 배웠어요. 질소 원자 2개 있는데 하나 있으니까 앞에다 뭐 써줘라? 2. 그리고 2, 3은 6이니까 3. 그럼 여기 1 있는 거 똑같아. 1대 3대 2가 여의계자 개수비이자 분자수비이자 부피비입니다. 그래서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1대 3대 2라는 무엇이 있어요? 부피비. 분자수비. 그 다음 뭐다? 여의계자 개수비. 개수비입니다. 절대로 질량비는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비는 아니다? 질량비는 절대로 아닙니다. 질량비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네모상자로 나타내요. 질소 원자 있을 때 질소 한 부피에 수소 세 부피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두 부피가 생겨요. 돌톤의 원자설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질소 원자 쪼개지고 수소 원자 한 개는 그대로 가요. 한 개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쪼개져야 돼. 그래서 질소와 수소 원자가 뭐입니까? 원자가 쪼개집니다. 쪼개지니까 뭐에 어긋난다? 돌톤의 원자설에 어긋나요. 돌톤의 원자설에 어긋납니다. 위배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설명한다? 아보가드로의 분자. 질소 기체 한 부피와 수소 기체 세 부피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두 부피가 생길 때 누가 원자가 아니고 분자로 질소 한 분자, 수소 한 분자, 한 분자, 한 분자, 그리고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하는 암모니아 한 분자씩 들어가면 돼요. 요게 맞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질소 기체 한 분자와 수소 기체 세 분자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두 분자가 생깁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대 3대 2라는 분자수비, 부피비, 여의, 개수비가 나와. 그럼 예를 들어 질소 세 분자. 질소 세 분자가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몇 분자이고 수소는 몇 분자입니까? 하고 물어. 그럼 질소 세 분자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수소는 몇 분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3, 3은 9하니까 9분자 있어야 돼요. 암모니아는 3이 6하니까 6분자 뭐 하면 돼요? 생성되면 돼요. 생성.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야 되나? 질소 얼마입니까? 질소 여기서 얼마? 10ml를 완전히 반응시켜. 10ml를 완전히 반응시킵니다.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수소하고 암모니아는 얼마 생깁니까? 1대 3대 2니까 수소는 얼마 필요하다? 30ml. 암모니아는 얼마 생성된다? 20ml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소 예를 들어서 질소 얼마입니까? 하고 그럼 여기에서 20ml와 산소를 얼마 줬는가 하면 산소를 80ml 줬대요. 자, 질소 20ml에 산소 80ml를 줬을 때 암모니아는 몇 ml 생성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도 1대 3대 2여야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40ml 생깁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 반응해요? 60ml 반응하고 산소가 얼마 남습니까? 20ml 남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나 기체 반응의 법칙이나 크게 다른 거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부피비가 분자수비이자 개수비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5쪽에 남아있는 아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2번부터 한번 채점해봐요. 기체 반응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죠. O. 그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비와 같죠. O.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아니요. 1 더하기 3하면 4 돼야 되는데 2예요. 2대 1대 2, 1대 3대 2.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다 X예요. X 항상 같다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O예요. 아보가드로 분자.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은 아까 했습니다. 그럼 이제 15번 갑니다. 15번 가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긴대요. 그럼 저가 말할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기니까 여기에 2 들어가고 여기에 3 들어가면 1대 3대 2가 되겠죠? 분자수비, 부피비, 여의, 개수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소 20ml와 수소 80ml를 반응했대. 질소 20ml와 수소 80ml를 반응했더니 암모니아가 40ml 생성되고 누가? 수소가 20ml 남았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대 3대 2죠. 그래서 요거 보기 전에 그냥 화학식만 쓸 수 있어도 부피비는 1대 3대 2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화학식만 좀 적어줘요.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 수소 H2, 염소 Cl2, 염화수소 HCl이야. 두 개 있는데 한 개 있는데 앞에 2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1대 1대 2라는 부피비, 분자수비, 개수비가 나와. 1대 1대 2. 자, 그런데 문제에서 수소기체 400ml와 염소기체 100ml를 완전히 반응시키면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될 때 남는 기체의 종류는 1대 1대 2야. 그럼 누가 남겠어? 당연히 수소가 남겠지. 얼마 남는다? 300ml. 수소가 300ml 남습니다.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숙제는요. 여러분 교재에서 30쪽에서 몇 쪽까지 해오시는가 하면 33쪽까지 풀어서 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 마지막 들어가면 돼요. 화학 반응에서 열에너지의 출입인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내용 어려운 건 없어요. 종류만 구분하시면 돼요. 종류만.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잘 해놓으면 기체 반응의 법칙도 똑같은 원리로 넘어가니까 그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아니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그럼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서 우리는 딱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에너지가 출입하는 반응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발열 반응
여기에서 흡열 반응. 자, 발열은 열을 방출시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면서 생성물이 될 때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 반응물에서 뭐예요? 생성물로 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데 생성물이 되면서 열을 방출해요. 열을 방출해.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되고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발열 반응은 열 에너지를 방출해.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어때요? 주위의 온도가 뭐해집니까? 높아집니다. 주위 온도가 높아져요. 오,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럼 흡열 반응은 무엇입니까? 잘 봐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열을 흡수해서 무엇으로 간다? 생성물로 갈 거예요. 생성물. 열을 흡수해서.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넘어가려면 열을 흡수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흡열 반응은 열 에너지를 뭐 합니까? 한국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흡수하니까 주위에서 열을 빼앗아야 돼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발열은 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흡열은 열을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군요. 그럼 이제 요거 알면 돼요. 그래프. 이게 에너지야. 이게 반응 시간이야. 또는 진행 반응 시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에너지야. 얘가 반응이 진행되는 반응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열 반응은 이거야. 반응물. 여기 반응물의 에너지가 있어.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 한 100 정도 돼. 근데 반응이 끝나자 생성물이 돼. 생성물이 되면 에너지가 한 10 정도로 낮아져. 그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이만큼 에너지의 차. 이만큼 에너지의 차이가 나와. 그럼 얘가 100이고 얘가 10이면 90만큼 뭘 한다?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해.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발열 반응은 무엇입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뭐하다? 크다. 별거 아닌데 이거 국어적 표현 나왔을 때 많이 틀려와요. 여러분 선배님들이. 그 다음 흡열 반응은 이거야.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에 있어.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아.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은데 생성물이 되었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그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흡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누가 더 크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게 정의 끝이야. 아하,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아주 간단하군요. 그럼 이제 중1 때 배운다. 중1 때 배운 상태 변화, 고액기가 있어. 자, 고액기가 있으면 뭐? 여기에서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승화열 방출. 자, 액화열 방출, 응고열 방출, 승화열 방출. 이거 전부 다 발열 반응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뭐예요? 융해열 흡수, 흡열 반응이겠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예요? 기화열 흡수, 흡열 반응이겠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갑니다. 승화열 흡수. 중1 때 배운 방출과 흡수가 여기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발열 반응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1 때 배운 거에서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그 다음에 기고승화열 방출. 쉬운 건데 1학년 때 배운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적어준 거고, 얘는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그 다음 고기승화열 흡수.
자, 이거는 중1 때 배운 거니까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중3 때 들어가는 거 갑니다. 발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연소 반응. 그 다음에 호흡. 연소와 호흡은 발열이야. 나무가 타면서 빛과 열 에너지를 내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발열 반응은 연소와 호흡이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 철의 산화, 즉 핫팩. 우리 손난로 만드는 거 있죠? 손난로 철의 산화. 그럼 모든 금속이 녹쓰는 거 발열 반응에 들어가요. 금속이 녹쓰는 거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눈 내린 도로에 뭐 뿌려요? 제설제 뿌리는 거. 즉 눈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는 거.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기. 제설제죠. 눈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 뿌리는 거. 그 다음 산화칼슘. 산화칼슘과 누가 반응하는 거? 물이 반응하는 거. 그 다음 산. 염산항산질산이 물하고 반응하는 거. 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이 물하고 반응하는 거. 그 다음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 등등등 있어요. 그 다음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건 광합성.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요. 광합성. 그 다음 물분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무슨 분해? 열 분해. 베이킹 파우더. 그 다음 이거예요.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이나 염화암모늄이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 물하고 반응하는 거. 그 다음 소금하고 얼음 또는 소금하고 물하고 반응하는 거. 흡열 반응이에요. 소금하고 얼음, 소금하고 물, 소금이 물에 녹는 거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수산화 바륨하고 질산암모늄도 되고 염화암모늄도 돼요. 염화암모늄이 반응하는 거 등등등이 나옵니다. 등등등 있어요. 얘를 보면서 이제 구분하면 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얘를 보면서 구분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거 철의 산화. 손난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바로 봐주십시오. 몇 쪽을 펴주신다면 37쪽. 37쪽 펴주세요. 37쪽에 있는 탐구. 자, 37쪽에 있는 탐구 볼게요. 손난로 나옵니다. 부직포 주머니 안에 철가루, 숟가루, 소금, 질석을 넣고 뭐합니까? 막아줘요. 그럼 우리가 핫팩 사면은 바깥에 비닐봉지 안에 밀봉되어 있어. 압축되어서. 근데 내가 이거를 들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 처리되면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철가루는 뭐 합니까? 물어요. 철가루. 그럼 철가루 Fe-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Fe2O3가 산화 처리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정수기로 만드니까 홀수로 끝나는 걸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2 해주라고 했죠? 2, 2, 4. 3, 2, 6.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씩 끝나요. 그래서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처리되면서 무엇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해요. 이게 바로 손난로야. 손난로.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철가루가 반응하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넣어줍니까? 숟가루하고 소금하고 질석을 넣어주죠. 그럼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반응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소금이 공기 중에 있는 누구하고? 물,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반응해서 이 철이 전해질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증.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들어와서 물이 되면 손난로 흔드는데 물이 질질 새면 안 되니까 이 수치, 물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줘. 그리고 질석이 뭘 한다? 보온의 역할을 해줘요. 핫팩을 흔들었을 때 열이 빨리 안 빠져나가고 핫팩 속에 열이 오래 남아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질석은 무슨 역할을 해준다? 보온제, 단열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질석에다 적어줘. 나중에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질석에다가 단열제 역할. 단열재 역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역할을 해준다? 소금은 나중에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반응해서 전해질 역할.
숟가루는 소금하고 물하고 반응했을 때 물을 흡수해주는 역할. 그리고 철가루가 산화 반응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발열 반응. 자, 요게 발열 반응의 예야. 그럼 이제 손냉장고가 나와요. 손냉장고가 바로 요거예요. 질산암모늄과 물 또는 염화암모늄과 물. 우리 냉찜질 백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 커다란 봉지에 질산암모늄. 자, 설명만 들으면 돼요. 커다란 봉지에 질산암모늄 가루 이렇게 넣어. 흰색 가루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조만한 봉지가 잘 터져야 돼. 요 조만한 봉지에 누구를 넣는다? 물을 넣고 얘를 살짝 밀봉시켜요. 살짝 밀봉시켜서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안 터지게 조심해서 넣어줘요. 넣고 여기 위에를 막아요. 막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 새게 막아줘요. 그 다음 내가 이걸 빡 힘을 줘서 눌러. 그럼 이게 물이 뻥 터지면서 여기 밑에 있는 질산암모늄 가루하고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냉찜질팩이에요. 그죠? 얘는 열을 발생하는 거고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거.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담구로 바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 1번 보세요.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뭐한다? 방출.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암모늄은 물하고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1번 봐요. 손난로를 흔들면 주머니 안의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이라고 고쳐주세요. 방출. 그리고 X. 그다음 손냉장고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로 고쳐줘요. 흡수.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흡수로 고치고 X. 산화칼슘과 물. 이제 이게 중요해요. 산화칼슘과 물. 여기로 갈게요. 그럼 이제 화학 씻습니다. 칼슘이 CA야. 산화니까 O야. CaO. 얘가 물하고 반응해요. H2하고 반응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오늘 수산화칼슘이에요. CaOH2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수산화칼슘이 돼. 자, 그러면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수산화칼슘이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발톱이 둘로 갈라지는, 이렇게 동물의 발톱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발톱이 둘로 갈라지는 소돼지. 소돼지에 걸리는 구제역. 구제역을 방지할 때 뿌려주는 거야. 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차 안에서 뒤에 트렁크 안에 무엇이 실려있는가? 물탱크 안에 물하고 산화칼슘을 넣어. 그럼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수산화칼슘을 막 뿌려요. 그럼 열이 나오면서 열에 약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해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해서 수산화칼슘이 될 때 나오는 열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게 구제역 바이러스야. 근데 얘들이 전염성이 강해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소나 돼지를 다 매몰처럼 한대요. 그 다음 이 산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해서 열을 발생하니까 뭐합니까? 발열컵이라든지 또는 군대에서 행군 갈 때 산이라든지 이런 데 행군 가면 불을 못 피워요. 그럼 군대리아 음식 있어요. 군대리아 음식 안에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봉투 밑에 산화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얀색 가루가 있고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얀색 가루에다 물을 딱 붓고 그 위에다 군대리아 음식을 넣으면 얘가 반응하면서 열이 나오니까 군대리아 음식이 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 뜨끈뜨끈하게 데워지는 게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데워진대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발열컵이라든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제역에 쓰이는 게 산화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 산화칼슘은 발열컵에도 쓰이고 구제역에도 쓰이는데 여기에서 소금과 얼음. 자, 이게 중요해요. 소금하고 얼음. 소금하고 얼음을 1대1의 비율로 섞어주잖아요. 소금과 얼음을 1대1로 섞어주면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딸기밭 체험 같은 데 갔을 때 딸기 따가지고 막 갈아서 샤베트 같은 거 만들 때 얼음에다가 소금을 섞어갖고 온도를 낮추어서 그 딸기 즙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넣으면 샤베트처럼 어는 거예요. 요게 바로 냉동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열을 흡수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눈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 뿌려요. 그럼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눈이 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척질척해요. 질척질척하면서 막 다닐 때 올 때는 막 온 세상이 하얘서 예쁜데 걸어 다닐 때는 짜증나는 게 눈이죠. 비는 올 때는 막 질척질척해서 옷 다 베리는데 오고 나면 깨끗해서 좋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우는 발열컵, 손난로와 같은 원리로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5.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5. 자, 그럼 이제 구분해봐. 벽난로에 나무를 떼요. 그럼 얘는 발열일까 흡열일까? 뭘 것 같아? 벽난로에 나무를 떼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떼? 발열! 따뜻하기 위해서. 그럼 발열이지, 그치? 벽난로에 나무 떼면서 벽난로 앞에서 시원해 이러는 또라이는 없잖아, 그치? 발열. 그 다음 휴대용 손난로 핫팩도 뭐야? 발열. 발열. 그럼 냉찜질팩은 뭐겠어? 흡열. 흡열. 여러분이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다 발목을 접질르거나 하면 뭐 해야 돼? 냉찜질팩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가나, 흡열 반응은 당. 그럼 온도 변화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서 적어달래요. 그럼 가나는 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 당은 열을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거 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나오는데 수산화나트륨이라든지 묽은 염산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무엇입니까?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35쪽으로 와주세요. 바로 문제 같이 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보시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 맞아요. 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발열은 에너지 방출로 고쳐주시고 흡열은 에너지 흡수로 고쳐야 되니까 X. 발열은 열을 방출해서 주위 온도가 높아로 고치고 흡열은 열을 흡수해서 주위 온도가 낮아로 고쳐주면 돼요. O, X, X. 자, 그 다음 가요. 금속의 산화. 금속이 녹쓰는 거 발. 사람이 호흡하는 거 발. 소금과 물, 소금과 얼음은 흡.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는 흡. 베이킹파우더 만드는 거, 빵 부풀어 오르는 거. 수산화 발효과 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은 흡. 그 다음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산과 염기는 발. 중화 반응이야. 나중에 배워요.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빛에너지를 흡수함으로 흡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추운 날 휴대용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냉찜질팩은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눈이 온 뒤에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제를 뿌리면 염화칼슘 제설제가 물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눈을 녹여줍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숙제는요. 38쪽에서 시작해서 단원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늘 테스트는 오픈북입니다. 1단원 항성평가 문제 100%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문제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